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또 이제 외교안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외교부 최근에 1차관으로 부임한 사람이 있는데요. 최종건 차관입니다. 이 최종건 차관이 1차관으로 외교부에 부임하면서 실세 차관이다, 왕 차관이다, 이런 별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왕 차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공식 SNS를 통해서 외교부가 왕 차관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이 포스터까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실세 차관, 왕 차관이니까 개인 해명 차원의 포스터까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장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왕차관이 아니라라고 해명하는 그 자체가 왕차관임을 부각시키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외교부 1차관,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보실에서 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1차관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는데 왜 왕차관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첫째, 지금 외교 라인은요, 연세대학교 정예과 출신이 아니면 요직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정 라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뜨고 있어요. 이 연정 라인의 핵심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있죠. 그 다음에 강경화도 장관도 연정 라인입니다. 거기에 장관과 차관이 이것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왕차관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장관하고 차관이 같은 학교에 같은 학과 출신인 경우는, 저도 외교안보 파트에서 33년간 일을 했는데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장관과 차관의 이런 학맥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게 인사에도 영향을 주거니와 자칫하면 외교안보 정책에까지도 특정 학맥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실세이고 왕차관이면, 장관이 연세대학교 정예과 출신인데 똑같은 연세대학교 정예과 출신이 차관으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왕차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왕차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현 정부는 이 대미 외교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대중 외교를 중시합니다. 이건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자주파의 목소리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주파에 속하는 그런 인물로 학계에서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연정 라인과 자주파, 두 가지 큰 맥의 핵심을, 두 가지 큰 맥의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을 딱 지배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주류에 속해요. 그러니까 왕차관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북미 국장이 직접 수행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왕차관이다,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미 외교 성과도 없어요. 동맹 대화를 신설한다,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미국 쪽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동맹 대화 하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도 미 정부 내에서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헛다리만 짚고 온 것이 아니냐, 별 성과도 없이 떠들썩하게 갔다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왕차관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왕차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6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왕차관이라고 하는 이유 6가지인데, 대학 교수를 하다가 연세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교수를 하다가 현 정부에 기용된 어공인 점, 즉 어쩌다 공무원. 두 번째로는 비외시 출신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1차관이 된 점. 세 번째로는 취임 한 달 만에 한국 주재 미, 중, 일 대사를 연달아 만나며 광폭 행보를 한 점. 그 다음에 차관 보좌관을 기존에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리는 전례 없는 조치를 한 점. 5번째, 이번 방미 시 심의관, 즉 부국장급이 아닌 국장을 대동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6번째, 외교부 과장급 나이에 불과한데 차관이 된 점, 40대 중반.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왕차관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박문을 보면 포스터에 국장이 동의하면 왕차관이라고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최근 방미 시
북미국장이 수행한 것을 두고 장관 대접받는 외교부 왕차관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건 또 큰 글씨로 써놨어요. 첫째, 차관 출장 시 부국장급 즉 심의관이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둘째, 관행을 보더라도 차관 방미를 북미국장이 수행한 경우가 부국장이 수행한 경우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1차관이 방미한 경우는 모두 13차례인데 그중에 북미국장이 수행한 경우가 8번입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비율이죠. 비단 미국 출장뿐일까요? 차관이 주요 국가를 방문할 때 또는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 담당 국장이 수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도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을수록 실무를 책임지는 국장이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스트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이 뭐예요? 있습니다. 첫째, 국장 대동 논란 외에도 보좌관을 차관이 전례 없이 2명으로 늘리는 점, 이러한 최소 5개 이르는 왕차관 평가 근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외교부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외교부 공식 이런 SNS 계정, 이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것인데 이러한 정부의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하는데 최 차관의 개인 해명을 포스트로 별도로 제작해서 게재하는 거, 이거 부적절하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자자들은 이런 왕차관 논란에 대해서 외교부가 뒤늦게 이상한 형태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가 오히려 왕차관 설화에 논란의 기름을 붓는 격인데 이런 부분적 해명에 급급하기보다는 외교부 안팎에서 최 차관의 행보와 관련된 잦은 설화가 생기는 실질적 이유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이 해명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러한 이 비판 같은 것이 그렇게 외교부에게 심각하고 엄중한 것인지조차도 의문이 된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외교부는 이런 해당 보도에 대해서 야당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예. 이러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최종권 차관의 정치적 무게감이 외교부 장관을 압도한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못된 방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예. 그야말로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왕차관이다 그러면은 그 왕차관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비판의 소재로 삼지 않고, 그러려면 차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외교부 내부의 일, 그 다음에 외교부는 외교하는 데잖아요. 외교 활동과 관련된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 야, 이거 왕차관이라 하는 비판하는데 왕차관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역시 왕차관답게 대단한 일들 하고 있구나. 과거 어느 차관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장관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왕차관이라는 말 오히려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북한 관련인데요. 2013년도에 장성택 당시 행정부장이죠. 고사총으로 처형됐다. 이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22일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성택 부하들은 고사총 난사로 죽은 것을 국정원이 확인을 했지만 장성택 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도 국정원은 모른다. 이렇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에서 답변했다. 이런 내용이 하태경 의원의 이 기자들 답변을 계기로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아주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전체회에서는 그런 것 일체 질문도 없었고 당연히 질의 답변이 없었다. 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되니까 이제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하다가 하태경 의원은 별도 보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것은 하태경 의원이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이 사안을 다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원에서 이 국회 정보위 보고할 때는요, 이놈의 보안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하태경 의원이 진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언론에서도 이런 거 보도할 적에는 하태경 의원이 직접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워딩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또 언론의 자세다. 이런 점을 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성택이 어떻게 죽었느냐고 하는 것은 이번에 밥 우드워드, 즉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린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경로에서 이 얘기가 다시 나와갖고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이 김정은이한테 직접 들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장성택을 죽이고 나서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도록 외교부에 말하자면 계단에다가 전시하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는 가슴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이 경로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도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사실인지,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국정원에서 장성택 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박지원이잖아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렇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안 죽였다. 이 얘기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장성택 이런 고사포 처형, 엄청난 피비린내난 숙청 때문에 김정은이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인권 탄압자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유엔에서 수년간 매년 김정은이와 관련된 인권 탄압 계속 결의안으로 채택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국정원이 여태까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른다. 이 얘기는 결국 국정원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 김정은이하고 관계를 잘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열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박지원 원장에 대한 아마 대통령의 특명일 거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뭐 문서적으로 어디에 보도된 건 없지만은 그걸 아니면 이 판국에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과거 1차 정상회담을 한 장본인이니까 무조건 하고 만들어라, 이런 특명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정보를 정치화시켰느냐, 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됐건 이 문서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고사포로 처형을 했다. 이것이 사실로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판국에 말이죠. 일본 주간지가 오늘 전격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 12월경에 있었는데 이 사건, 그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이 일본 주간지의 보도, 이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보도를 한 사람이 지난 4월 달에 김정은이 건강과 관련해서 식물인간설을 한번 보도했는데 사실상 식물인간이 아니잖아요. 아닌 걸로 판별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뢰를 하기는 일단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현재 김정은이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그만큼 김정은이의 체제 안정 기반이 상당히 경제난, 제재난, 그 다음에 이 홍수난, 그 다음에 외환난, 이런 걸로 인해서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이 체제, 말하자면 안정 기반이 무너지는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러한 미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일본 주간지, 바로 슈간 겐다이, 그러니까 이 주간 현대죠. 이 겐다이의 이 곤도 다이스케 특별편집위원회 보도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분석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22일자 온라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에 게재됐습니다. 누구하고 대담하면서 이 말을 게재했냐면 가와노 가스토시라고 하는 전 자유대 통합 막료장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합참의장에 해당됩니다. 회담을 통해서 이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뢰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강원도 원산시에 소재한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이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갈마해안 관광지구는 김정은이가 자기 그야말로 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유치하는 이 건설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의 상징 작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산 명사심리 해안 일대에 호텔과 카지노를 이 건설해서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것이 바로 갈마해안 관광지구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 지구를 이렇게 김정은이 특명을 받아서 건설하다 보니까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건설 현장의 병사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 첩보의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범인은 일망타진됐고 그 중에 일부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우리 한국군에 의해서 북한 사람들 주민 3명하고 시신 항구가 항구가 있는 그런 북한 어선이 우리 한국군에 의해서 구조됐는데 북한이 돌려달라고 한다고 바로 그 다음날 돌려보내줬어요. 이래서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북한이 돌려달라고 한다고 바로 돌려주느냐. 도대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배 때문에 우리 해군하고 그 다음에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한바탕 붙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 해군이 이 광개토 대왕함에서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다가 말하자면 레이저를 쏘았습니다. 레이저를. 그래갖고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쏘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이 한국과 일본 군 당국 간의 마찰이 굉장히 고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일본하고도 문제가 되고 또 한국이 그렇게 금방 내 북한한테 이 선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일본 이 곤도 이 사람이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한국 해군함이 해당 해에서 수색작업을 벌였던 것은 바로 북한으로부터 남북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긴급 연락을 받은 뒤에 한국 정부가 군을 출동시켜서 구조해서 북한 측 요청대로 바로 돌려보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 암살 미수 범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곤도가.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보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곤도는 지난 4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시찰 도중에 쓰러져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처치가 늦어져 가지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인데 이 식물인간설은 오보로 판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원산 갈마치구 이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이 앞으로 또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는 걸 보더라도 현재 북한 내부 정세가 만만치 않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